근데 남편이 점검해야 될 8가지 습관인데 꽤 많이 있네요. 근데 뭐 따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막 아주 심각한 내용은 없어요. 다 한 것 같아. 이 다 있는 것 정도는 같아요. 해주셔야 되는 약간.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맨날 체크해서 네. 이렇게 그 체크리스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산부인과 관련 진료 정보를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실제로 오늘 약간 좀 감정적일 수도 있어요. 내용이 아내분은 혼자 치료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남님에서? 안임 시술의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여성분들 비중이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식이나 난자 채취라든지 아니면 임신 테스트기 확인해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자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남성분들은 조금 약간 그 중요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술이나 아니면 결과를 앞두고 여성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무심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사실 아내분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죠.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쓰고 반응 결과를 보면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남편분들은 정액 검사할 때만 잠깐 왔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면 남편분을 못 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혼자의 여정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치료 당사자는 당연히 자기가 보는 거고요. 시술 참여자는 남편분을 얘기하겠죠. 정자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오늘도 정액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 정자가 양이 되게 적게 나온 분 계세요. 근데 되게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3, 40대의 남성분들은 지병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건강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이야 다들 똑같이 비슷한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는 사실 늘상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자 검사가 약간 생각했던 건강 상태나 아니면 피로도와 맞지 않게 너무 만족해 나왔을 때 좀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분들이 같이 오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뭐 특징이 있으실까요? 배우자분들이 같이 오는 경우는 아내분들 표정도 밝은 경우들이 많고 졸업도 좀 빨리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배우자분들이 특히 많이 신경 쓰는 건 이제 한 번 유산이 된 적이 있을 때 꼭 같이 오셔서 이제 같이 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확실히 잘 졸업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엄마 혼자만 아이를 갖는 거다 생각하지만 이제 공동 육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도 유전자를 주고 저쪽에서 유전자를 주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셔서 준비 단계부터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분이 함께 하셔야 될, 제가 볼 땐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진료 결과와 치료 방법을 함께 이해하는 게 꽤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진료 보다 보면은 아내분들이 혼자 결정하시는 경우도 꽤 있죠. 남편분하고 상의하고 오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남편분 검사 오신 김에 같이 한번 현재 상태를 듣는다. 즉 아내분이 먼저 결과를 듣고 남편분이 그 다음에 정액 검사를 하면서 설명을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자 제공자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편분 정자 상태가 난임의 예우, 즉 시험관이나 이런 인공수정의 예우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유전 물질의 절반은 사실 남편분이 담당을 하는 거니까 그런 유전 물질의 염색체 이상이나 정자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대단한 약을 드셔야 된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고 수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음주, 흡연, 간단한 생활적인 관리가 일단 기본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들도 약간의 간절함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같이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배란 유도를 오래 하셨는데 남편분 검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 안 되죠. 요새는 남성 관련 안임이 많이 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남성분들도 활발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진단이 되는 게 좀 많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 기형정자는 굉장히 많고 또 운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얼굴이나 진짜 본인이 느끼는 건강 상태, 피로도 이런 것만으로 다 추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는 반드시 처음에 여성분이 임신 상담을 오셨을 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검사 이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 달이든 세 달이든 의료진이 권하는 시간에 오셔서 재검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세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 검사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 탈모약 먹는데 중단해야 되나요? 이거 어떨까요? 근데 뭐 탈모약은 현대 남성들이 거의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비하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 호르몬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탈모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이 드시는 거는 직접적으로 폐하나 대하의 질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남성분들이 드시는 약은 사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정자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살짝 떨어지는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드시면서 임신 시도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은 탈모 퍼센트가 남성이 보통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을 먹는 건 좋은데 정액 검사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아이 가질 때까지만은 좀 안 드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본인의 탈모 상태나 이런 게 어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정자 검사 결과가 조금 안 좋으면 뭐 잠깐 중단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액 검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이나 농도, 운동성, 병력, 과거력, 그다음 성기능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면 정액량이나 농도 수가 제일 중요한가요, 선생님? 그렇죠. 몇백만 마리가 나와도 자궁 입구 쪽에서 많이 걸러지는 경향이고 또 통과하는 정자의 수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 양이 처음부터 좀 적으면 임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을 하다 보면 정액의 양이 보통 권장하는 양보다 3배 이상이면요 되게 잘 졸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죠. 형태. 왜 형태가 중요해졌냐면 최근에 검사하시는 분들 중에 양이나 숫자가 적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까지 적어져 버리면 멀쩡한 정자들이 너무 적으니까 임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성기능 문제도 꽤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사실 생각보다 심심찮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니시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관계를 하시는데 사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관계 자체가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관계를 잘 못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시술이 적응증이 되세요. 저는 이제 심리적인 것에 한 표를 던지는데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첫째가. 둘째를 갖고 싶잖아요. 빨리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둘째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부부가 관계에서 생기는 건데 그거 자체가 되게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이 받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언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한 3개월 전부터 시도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점검해야 될 8가지 습관인데 꽤 많이 있네요. 근데 뭐 따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막 아주 심각한 내용은 없어요. 다 한 것 같아. 이 다 있는 것 정도는 같아요. 해주셔야 되는 약간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맨날 체크해서 네. 이렇게 그 체크리스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네. 금연을 시작하고 간접 흡연도 줄이기. 금연이 당연히 1위죠. 만 병의 근원이죠.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DNA의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담배 임상공사에서 좀 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확실히 흡연 자체는 아웃컴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일이 있다 보면 금연, 음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성기능 저하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수면 시간인데요. 수면 시간이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하죠. 수면 박탈 실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증명이 됐듯이 직접적인 어떤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7, 8시간 정도의 수면은 조금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은 기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복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잠은 나의 충전을 위한 거다. 마지못해 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우나나 열탕, 고온 노출은 왜 안 되죠, 남편분들? 정자 생식세포 쪽은 생성될 때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면 기형정자나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의 몸은 그래서 이제 고환을 몸 바깥으로 이제 멀리 내보내는 쪽으로 진화를 한 게 고온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 이제 고온의 사우나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아예 끊는다라기보다는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노출되면 당연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최근 고열이나 감염은 당연히 치료해야겠죠. 의외로 정액 검사하면 한 10분 오시면 한 3분 정도는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과음, 폭음, 음주 자체가 안 좋을까요? 음주도 안 좋을 수 있겠고 전반적인 피로도에 영향을 주니까 수면 질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정자질이 안 좋아지는. 근데 이제 무리한 운동 말씀드리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죠.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그중에서 뭐 스테로이드 제제나 이런 걸 또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건강해 보이는 몸에 비해서 너무 정자 상태는 또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은 임신을 시도하는 동안에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안내드리고요. 복용하는 약은 당연히 알려주셔야겠죠. 여기서 이제 포함되는 게 뭐냐면 여드름약. 여드름약은 협회에서도 이미 만들었어요.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중지하고 관계 시도를 해보셔라. 최근 가이드라인은 3달인가요? 한 달인가요? 최소 한 달 나오기는 했죠. 그 여드름약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금욕기간도 검사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 그걸 감안해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사항도 있긴 하죠. 8가지 습관 꼭 지키시는 게 진짜 다 필요하네요. 그렇죠.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